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강원FC와 FC서울입니다. 강원은 4-4-2 전형을 기반으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맞추며 홈에서 전술적 응집력을 극대화하는 팀입니다. 최전방의 가브리엘은 제공권과 전방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이지호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안정적인 패스로 팀 전체의 템포를 조율해 안정감을 불어넣습니다. 서민우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크로스로 측면에서 공격 활로를 넓히며 세컨드 볼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해 팀 전개에 힘을 보탭니다. 정경호 감독은 상황에 맞춘 변칙적인 전술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고 다양한 득점 루트를 준비하는 운영을 통해 강원의 전술적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FC서울은 같은 4-4-2 전형을 활용하지만 공격 루트의 다양성에서 한계를 보입니다. 조영욱은 빠른 스피드와 문전 침투로 꾸준히 찬스를 만들지만 지나친 의존도가 단조로운 공격 전개로 이어지고, 안데르손은 측면에서 드리블과 크로스로 변화를 주지만 연계 과정에서 기복이 있습니다. 루카스는 중원에서 빌드업과 압박 저항을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전진 패스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클리말라의 부상 이탈은 전방 무게감을 크게 떨어뜨려 서울의 공격 패턴을 더욱 단순하게 만들었고, 김기동 감독이 조영욱 중심 전술을 고집하면서 리그 내 다른 팀들이 이미 그 루트를 충분히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전술적 유연성과 준비된 맞춤 전략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강원은 가브리엘의 제공권, 서민우의 측면 돌파, 이지호의 안정적인 중원 전개가 결합되면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창출할 수 있고, 홈의 이점을 바탕으로 전술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서울은 단조로운 공격 루트와 전방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한 흐름을 이어갈 위험이 높습니다. 결국 응집력과 전략적 완성도에서 앞서는 강원이 경기 주도권을 쥐고 승리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와 울산현대입니다. 포항은 4-4-2 전형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측면 활용을 극대화하는 팀으로 이번 경기에서는 이호재의 복귀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는 제공권과 위치 선점 능력으로 전방에서 확실한 타깃 역할을 수행하며 울산 수비 라인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조르지는 폭발적인 측면 돌파와 빠른 크로스를 통해 공격 루트를 다채롭게 만들고, 오베르다는 중원에서 빌드업과 템포 조율을 담당해 전환 과정을 매끄럽게 이어줍니다. 포항은 홈에서 강한 응집력을 발휘하며 더비 특유의 열기 속에서 초반부터 공격적인 압박과 빠른 전개로 상대를 흔드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은 4-3-3 전형을 활용해 공격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는 전술을 구사하며 에릭이 전방에서 연계와 활동량으로 공격의 시발점을 마련하고, 루빅소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이진현은 중원에서 안정적인 패스와 배급으로 템포를 조절하지만 강한 압박이 가해질 경우 선택지가 줄어들어 빌드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풀백들이 측면에서 집중력을 잃는 순간 포항의 크로스 패턴과 측면 공세에 크게 흔들릴 위험이 있으며,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압박 강도에 따라 리듬을 잃는 장면이 반복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동해안 더비는 이호재의 복귀 효과로 포항이 전방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변수입니다. 조르지와 홍윤상이 측면 공세를 이어가며 울산 풀백을 압박한다면 포항은 다양한 크로스 루트를 통해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울산은 루빅손과 에릭을 활용해 맞불을 놓겠지만 포항의 강한 압박에 막힐 경우 전개 과정이 단순화되며 주도권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더비 특유의 높은 텐션과 홈팬들의 응원이 결합된다면 초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포항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며, 중원 압박과 전방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순간 승부의 무게추는 확실히 포항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결국 이번 더비는 복귀 효과와 측면 우위가 판도를 결정지을 경기로 포항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전북현대와 대전 하나시티즌입니다. 전북은 4-3-3 전형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와 강력한 전방 압박을 동시에 구현하며 이번 경기에서도 전력 차이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전방의 콤파뇨는 제공권과 피지컬에서 압도적인 힘을 발휘해 상대 수비를 뒤흔들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날카로운 결정력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측면의 전진우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과감한 돌파로 하프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공략하며 전북의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확장시킵니다. 중원의 김진규는 왕성한 활동량과 패싱 능력으로 템포를 조율하고 압박과 수비 커버까지 병행하며 경기 전체의 균형을 책임집니다. 특히 후반에는 이승우가 교체 카드로 투입될 수 있어 순간적인 침투와 스피드를 활용한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북은 주전과 교체 자원 모두에서 확실한 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어 경기 후반에도 흐름을 유지하거나 더욱 강하게 몰아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전은 4-4-2 전형을 바탕으로 수비적인 안정에 초점을 맞추지만 공격 전개와 전방 파괴력에서 분명한 한계를 보입니다. 유강현은 제공권과 몸싸움에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단독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정재인은 빠른 발을 활용해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나 수비 전환이 느려 뒷공간을 자주 내주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김현욱은 중원에서 패스를 공급하며 리듬을 만들지만 전북의 강한 압박 앞에서는 전개 속도가 떨어져 빌드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대전은 수비 라인을 내리고 실리를 추구하겠지만 상대 압박과 템포 전환에 흔들리면서 장시간 경기 주도권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북은 콤파뇨를 중심으로 한 제공권 장악과 전진우의 스피드 돌파, 김진규의 중원 지배력으로 다양한 공격 루트를 전개할 것이며 경기 후반에는 이승우의 투입으로 또 한 차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전은 빠른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전북의 강한 압박과 조직적인 수비 앞에서 빌드업 단계에서 막히며 공격 기회 자체를 만들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경기 주도권과 전술적 응집력에서 전북이 확실히 우위를 점하며 리그 내 강호다운 경기력을 통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북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경남FC와 김포FC입니다. 경남은 4-3-3 전형을 기반으로 하지만 최근 팀 상황과 조직력 문제로 경기력에 기복이 심합니다. 이중민은 제공권과 침투 움직임으로 전방에서 득점을 노리지만 팀의 전술적 응집력이 무너질 때는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결정적인 장면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마세도는 좌측에서 드리블 돌파와 컷인으로 변화를 시도하지만 패스 템포가 늦어지면 개인 플레이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해나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이 들어오면 빌드업 안정성이 떨어져 경기 흐름이 쉽게 끊깁니다. 이을용 감독의 잦은 사퇴 이후 김필종 임시 체제는 아직 조직적인 완성도가 부족하고 선수단의 심리적 동요도 잦아 안정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경남은 경기 운영에서 불안정을 보이며 김포의 전방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포는 3-5-2 전형을 기반으로 전술적 응집력과 압박 강도를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과감한 돌파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조성주는 전방 압박을 주도하면서 상대 수비 빌드업을 끊고 빠른 전환 공격의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최재호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량과 적극적인 커버 범위를 보여주며 압박과 전개 양쪽에서 균형을 유지해 팀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고정훈 감독 체제의 김포는 압박을 통한 주도권 확보를 분명하게 지향하며 실제로 상대 진영에서 탈압박을 차단해 흐름을 가져오는 장면이 많습니다. 체력적 우위와 함께 전술적 완성도도 높아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감독 공백으로 조직력이 흔들리는 경남과 압박 전술로 흐름을 가져오려는 김포의 차이가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남은 심리적 불안과 전술적 응집력 부족으로 인해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쥐기 어렵고 김포는 루이스의 뒷공간 침투, 조성준의 전방 압박, 최재훈의 중원 장악력이 맞물리며 경기를 안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여 상대의 실수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고 후반에는 체력 우위를 앞세워 흐름을 더욱 확실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술적 완성도와 경기 운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김포가 확실히 우세하며 이번 경기는 김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서울 이랜드와 수원 삼성입니다. 서울 이랜드는 4-3-3 전형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세밀한 박스 침투를 결합한 공격 전개로 강점을 가진 팀입니다. 가브리엘은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며 세컨드 볼 소유와 연계를 돕고 변경주는 박스 안에서 폭발적인 움직임과 날카로운 마무리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자원입니다.
에울레르는 빠른 드리블과 컷신을 통해 측면에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박스 근처에서는 결정적인 패스로 공격 연결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초반부터 압박 강도와 템포를 높이며 흐름을 선점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전술적 응집력과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해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듭니다. 수원 삼성은 4-4-2 전형을 기반으로 공격과 수비 균형을 유지하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 불안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일류첸코는 제공권과 피지컬에서 장점을 보이지만 발빠른 압박에 쉽게 고립될 수 있고 파울리뉴는 순간적인 침투와 중거리 슈팅으로 변화를 꾀하지만 전개 속도가 늦어질 경우 영향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규성은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에서 수비 밸런스를 맞추지만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져 빌드업 과정에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전 수비수 한호강의 퇴장 결장은 치명적인 악재로 수비 라인의 안정감과 조직력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며 라유가 공백을 메우려 하겠지만 박스 안제 공권 싸움과 집중력에서 허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수원 삼성의 수비 결장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경기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서울 이랜드는 가브리엘의 제공권과 연계, 에울레르의 돌파, 변경준의 박스 침투가 맞물리면서 상대 수비를 여러 차례 공략할 수 있고 홈의 분위기와 강한 템포까지 더해져 파상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수원 삼성은 일류첸코와 파울리뉴를 앞세운 단순한 공격 루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전방에서의 성과보다 후방의 공백이 더 크게 드러날 위험이 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 이랜드의 압박 강도와 공격 효율성이 수원 삼성을 압도할 것으로 보이며 전술적 응집력과 경기 운영 능력에서 우위에 선 서울 이랜드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서울 이랜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천안시티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천안은 3-4-3 전형을 활용해 수비 안정감을 극대화하며 라인을 깊게 내리고 촘촘한 후방 블록을 형성하는 전형적인 실리형 운영을 지향합니다. 최전방의 이정엽은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기반으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지만 주변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잦아 득점 기회 연결이 제한됩니다. 이지우는 중원과 공격을 잇는 역할을 하며 폭넓은 활동량으로 공수 균형을 유지하고 김성주는 템포 조율과 안정적인 패스 배급, 수비 가담까지 병행하면서 팀 전체의 전개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특징 속에서 천안은 강한 공격 템포보다는 안정적인 운영과 수비적 실리를 우선시하며 전형적인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고수합니다. 인천은 4-4-2 전형을 기반으로 전통적으로 블록 수비와 빠른 역습을 즐겨 쓰는 팀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고사는 제공권 장악력과 박스 안마무리에서 강점을 보이나 공격 기회가 제한되는 경기에서는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제르소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전환 상황에서 핵심 역할을 하지만 팀이 지나치게 내려앉으면 그 위력이 반감됩니다. 이명주는 경험을 앞세운 안정적인 중원 배급과 밸런스 유지의 강점이 있지만 느슨한 경기 흐름 속에서는 공격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인천 역시 수비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필요할 때만 역습을 노리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어 공격 루트가 제한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양팀 모두 철저히 라인을 내리고 선수비 후역습만을 선택하는 보수적인 운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안은 압박과 전환 속도가 빠르지 않아 공격 찬스가 제한적이고 인천 역시 블록을 두텁게 쌓아두는 방식으로 나설 경우 공격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뚜렷한 주도권을 잡기 어려우며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루즈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쌓이면 양팀 모두 공격적인 선택보다는 안정성을 택할 가능성이 크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흐름이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경기 운영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무승부에 가까운 결과가 예상됩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